안녕하세요. 꽃언덕의 다혜기들입니다. 예, 이제 2024년이 시작됐어요. 어제가 1일이고 오늘이 2일이거든요. 1월 2일. 예, 모든 꽃님들도 새해에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빌어드려요. 예, 저희 또 2024년 1년 내에 또 이렇게 식물들과 행복한 시간 또 보내요. 모든 꽃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분을 못 찾아간 아이들, 오늘은 좀 화분을 좀 찾아줄 생각이에요. 오늘도 두 아이가 이렇게 옮겨질 자리를 선택이 돼가지고 두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아이는 소인재 금인데 요 아이를 한번 소개 좀 시켜드려 보려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이 아이가 여름이 막 끝나면서 가을이 시작될까 할 때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근데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가 가늘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가 가늘면서 목질화가 빨리 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뽑혀서 와가지고 이렇게 새로 심어주면 뿌리 내림이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요런 아이들이 느리고 이제 가을 안에 이 뿌리가 다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피고 겨울을 맞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겨울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요만큼만 물 반응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때 이제 뿌리가 이쪽 라인으로, 이게 한 몸인데 이 라인 쪽으로 이제 뿌리가 실뿌리라도 내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 반응을 여기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겨울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쪽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쪽은 살짝 지금 반응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요만큼만 됐다가 겨울에 겨우 요만큼 되고 이제 여기서 살짝 이제 그 물 반응이 일어나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너무 길게 오랫도록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가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안에 수간이 마르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뿌리를 못 내리는 가지 쪽에는 이 수간이 말라서 이렇게 완전히 고사되는 곳, 이렇게 이런 데가 이렇게 고사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고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없어졌어요. 이것도 말랐어요. 이렇게 뚝뚝 부러져요. 이렇게 이렇게 가늘고 목질화가 빨리 되는 아이들이 뿌리 내림도 느리고 그 와중에 이제 너무 느리면 이렇게 가지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수간이 말라서. 제가 키워보니까 요런 아이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런 아이인데 또 금종자다. 뭐 그런 아이들이 더 또 느리고 요 아이들 비슷한 애들이 또 금 아닌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느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금이 좀 섞인 애들, 금이 섞인 아이들은 확실히 느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이렇게 상황이,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봄에 구입을 해서 이제 뭐 겨울에 구입을 해서 봄을 맞았으면은 이 성장 속도가 빨랐을 거예요. 뿌리 내림의 성장 속도가. 근데 제가 이제 가을 들었으면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겨울을 뿌리가 덜 내린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더 느렸던 거죠. 이 뿌리 내림이. 그래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고 있는 저희 집 소인재 금이랍니다. 제가 소인재 금을 한 번 실패를 해보고 다시는 안 샀어요. 제가
걔네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두 번째 사면서 겪어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흙을 싹 털고 뿌리를 짧게 해서 심을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식물들 그 약간 흙 조금 남겨가지고 심잖아요. 그런 아이처럼 한번 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 털지 않고 위쪽으로는 조금 흙을 안 건드리고 밑에만 조금 흙을 뜯어내고 예, 위에는 좀 살려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제 계절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면서 겨울을 만나니까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봄 늦게 사가지고 여름을 만나요. 뿌리를 다 건강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여름을 만나도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게 많이 안 죽고 예, 이렇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이쪽으로 수간이 닫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와중에 죽은 가지도 있지만 이 죽은 가지도 자라면 다른 밑에 쪽에서 싹이 나오게 해주든지 뭐 이 수간 이쪽 가지 이런 가지들이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이 사는 거 보면 한 가지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는 반응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가지가 죽었어도 이쪽 어딘가에서 또 새싹이 날 수 있죠. 그래서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예, 요건 그냥 예,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예. 결국 오늘은 요 아이 화분에 귀엽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예, 요 아이한테 얘를 좀 식재해 줘 보려고요. 그러니까 해피니스래요. 네,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속장이. 근데 요 아이가 꼭 그 돌나물 같이 입장이 그래요. 예, 쬐끔하고 그 돌나물도 왜 큰 돌나물 있죠. 크게 거름 좋아가지고 크게 생긴 그 돌나물 입장 같아요. 근데 이 속장이 이렇게 물이 들고 예쁩니다.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군생으로 크는 애 같아요. 제가 이제 얘네를 구입해가지고 빨리 그 화분을 옮겨줄 시간도 없었고 또 화분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얘네 아이들을 휴지를 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줬어요. 이렇게 이러면 제가 농장에서는 빼빼 말려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안 끊어지게 하려고. 그런 아이들을 집에 와서도 화분갈이 해줄 틈이 없거나 사정이 안 될 때 쟤네 빨리 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물휴지로 뿌리 쪽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풀분 같은 데나 뭐 그냥 우리가 지금 농장에서 온 화분들 안 쓰는 화분들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일주일이 가고 2주가 가도 걱정이 안 돼요. 언젠가 시간 나면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예, 그때 이제 온 아이들이 낭창낭창 하고 시들어서 왔는데 지금의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만지면 뽀독뽀독 소리 날 정도로 지네끼리 부닥쳐서 뽀독뽀독 소리 날 정도로 저기가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얘네도 짱짱해졌어요. 돌덩이 같이. 얘네들을 포장해 갖고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져도 낭창낭창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뻣뻣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시간 날 때까지 뭐 마음 급한 게 없죠. 안 달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제가 시간 나고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도 나고 얘네 옮길 화분도 있어서
지금 옮겨줘 보려고요. 오늘 요렇게 이제 젖은 화분을 이렇게 떼는 거죠. 떼고 요 밑에서 이게 이제 잘려서 왔어요. 한 가지는 잘려서 오고, 요런 아이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옮기다가 이렇게 잘라졌어요. 이렇게 가지가 잘라졌죠. 그래도 요 밑에 뿌리 쪽을 다 요것도 심어주고 요것도 심어주려고. 요거보다 더 작은 아가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 안쪽으로, 요 밑으로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군생을 많이 이루는 애 같아요. 군생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쳐나가는 애들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화분에서 이렇게 넘치도록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 흙에는 이번에도 또 제가 상토를 좀 썼고, 관엽식물 심어주는 그 흙 있죠. 복합토도 조금 요 두 화분 심어주는데, 복합토도 요만큼, 또 저기 상토도 요만큼 섞었어요. 그래서 섞어서 저희 그 다육이 화분 심는 7:3 그런 흙에다가 복합토 이렇게 상토 반삽을 더 섞었어요. 그 다육이 흙에다가. 그렇게 해서 요 두 아이 화분의 용량만큼에 섞는 거죠. 섞어서 이렇게 더 심어주면, 이렇게 내가 더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저는 써요. 그래서 이런 자구들도 더 키우고, 이 아이가 이 옆으로 이렇게 더 퍼지면서 큰다면 이 화분을 이렇게 덮도록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쓰는 다육이 화분에서는요, 잘 퍼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자구가 쬐끄맣게 달린 아이들을 그냥 심으면 그 자구가 잘 안 커요. 그 얘네들이 그 흙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짤뚱해지면서 굳히기를 하기 때문에 아가 자구들이 잘 성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퍼치고 싶거나 키우고 싶다, 더 키워서 굳히고 싶다 그런 애들은 상토나 관엽식물 복합토 같은 거를 조금 더 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번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그 흙을 좀 섞어서 쓰려고 이렇게 이 자구들을 키우고, 이 자구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옆으로 잘 퍼지는 아이들이니까 퍼뜨려서, 이 화분이 지금 얘한테는 좀 크잖아요. 조금 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더 넓게 퍼질 수 있게 조금 영양이 있는 흙에다가 심으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아이가 레몬 로즈 철화예요. 색깔 너무 예쁘죠? 곱죠? 너무 고와요. 생얼도 있고 철화가 이렇게 엮이면서 생얼이 섞였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철화가 풀리는 중인 건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목대가 좀 있으니까 약간 긴 화분, 조금 길어요. 다리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얘랑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선택해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려고요. 요렇게나 요렇게 심어주려고.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요 아이들이 철화가 풀리든 안 풀리든 성장을 목대도 더 길게 나오고, 이 전체 얼굴 이쪽도 이 덩치도 좀 키우고 싶어서 키우고, 이 다음에 다른 더 큰 화분을 갈 정도가 될
되게끔 키우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상토랑 저 복합토를 더 섞어서 요 두 아이들을 심어 보려고요, 오늘. 그래서 더 키우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복합토나 상토를 조금 더씩 섞어서 씁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깔망을 일단 깔고 해피니스 먼저 심어 볼게요. 해피니스. 요 얼굴이 로제트가 참 예쁘죠? 어떻게 요 안에만 이렇게 물이 드는지 한번 예쁘게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화분이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은근히 이게 그렇게 작은 화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합토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들을 심어주면 이 영양이 이 흙도 많이 들게 많이 있게 그래야 그 영양을 빨아먹고 이렇게 넓게까지 꿈도 크죠. 이렇게 그 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넓게 정말 자구를 좀 넓게 갖게끔 그리고 그게 넘쳐서 자구를 이렇게 띄어서 다른 사람도 줄 수 있게끔 키워보고 싶어서 거름을 조금 넣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가해는 누르고 살짝 이렇게 누르고 가해 쪽으로 흙을 좀 더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해는 살짝만 누를게요. 누르고 가운데는 좀 안 눌렀어요. 안 누른 데다가 고운 흙을 좀 떠서 소복히 싸요. 이렇게 쌓듯이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고 요 가에 살짝 누른 자리는 미리 마사를 이렇게 미리 섞습니다. 이렇게 마사를 깔아요. 마사를 미리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앉혀줄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 꼭지 있는 데를 아이고 작은 얼굴이 밑에 깔릴 뻔했어요. 근데 얘네는 너무 약해서 못 살아날걸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는 이렇게 얼굴 예쁜 쪽으로 해서 살짝 누릅니다. 그러면 그 고운 흙 있는 쪽 뿌리 쪽으로가 살짝 들어가겠죠. 이렇게 눌러주고 네, 요 아이들은 이렇게 바짝 그 고운 흙이 뿌리 쪽으로 닿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도 이렇게 끊겼어요. 끊겼는데 얘도 그 흙 고운 쪽으로 닿게 대충 꽂아놓습니다. 이렇게 대충 어차피 묻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요 아이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왔어요. 요 아이를 여기다가 고운 흙 쪽으로 뿌리 쪽으로 가게 다른 자구 안 꺾이게
이렇게 이 자리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누를게요. 이렇게 누를 때 뽀드득 뽀드득 합니다. 자기네끼리 비벼지는 그 애들이 물 휴지에 있었어 가지고 싱싱해져 갖고 뽀드득 뽀드득 해요. 그리고 밖에 추운데 좀 있게 했더니요, 피멍처럼 핑크 연핑크, 얘는 진한 검은 붉은색이 아니라 핑크색으로 물들 것 같아요. 이렇게 피멍이 들었는데 그 피멍이 핑크해요. 되게 이거 크면 이쁠 것 같아요.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조금 더 나오게, 너무 쏙 들어갔어요. 조금 나오게 이렇게 심고, 요 아이가 살짝 묻혀 있는 아이라 고정핀으로 이렇게 과일꽂이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딱 이걸로 이렇게 안 흔들리게 해서, 요 앞에서는 이쪽은 좀 덜 찼죠. 이쪽에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는 쪽이 이쪽이라 제가 살짝 여기를 좀 비웠어요. 그리고 이쪽은 자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최대한 채웠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죠. 요 상태로 이제 마감을,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끝. 네. 예쁘죠? 이 아이, 이 모자가 연결된 것 같아요.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분갈이를 끝냈고요. 또 이 아이는 이름표 해피니스, 얘는 해피니스. 이 아이는 얘도 얘네들 지지대를 하라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예쁩니다. 저만 예쁜가요? 이제 레몬 로즈 철아, 얘도 제가 이렇게 찰떡찰떡 휴지가 이렇게 젖었어요. 젖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일주일 넘게 얘네들을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 젖었어요. 이렇게 젖어가지고 애들이 뿌리가 하나도 빠시락거리게 마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뿌리를 많이 자르거나 이제 이렇게 자르거나 다 뜯고 다시 새 뿌리를 다 받아야지,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해보려고요. 그전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뿌리를 살리고, 요 지금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여기다 소주랑 식초를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물로 적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분무를 다 했어요. 뿌리에. 웬만한 균 같은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다 싱싱해요. 뿌리가 싱싱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심으면 뿌리 내림이 더 빠르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심어주려고. 저는 이제부터는 너무나 많이 달린 뿌리 말고는 웬만하면 뿌리를 이렇게 살려서 쓰려고 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망을, 네. 요거로 깔아봐야겠어요. 썼던 거 깔고 이렇게 사사를 깔고
홍삼 넣고 이렇게. 이 화분하고도 예쁜 것 같아요. 어울리는 것 같죠? 이쪽은 빨간, 다 빨간색 이쪽이네. 이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요 밑에서부터 잘 자리 잡게 이렇게. 며칠 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저희들 거리대에 내는 다육이들이요 눈을 콩빡 맞았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얼었어요. 날씨가 포근한 상태에서 눈이 와가지고 눈이 녹을 정도로 포근하진 않았지만 다육이들이 버틸 만큼 추우면서 와가지고 0도 뭐 금방 또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눈은 그 이 얼굴에 그 로제트 얼굴에 그냥 수북히 눈사람처럼 다 맞아졌어요. 그 밖에 있는 저기 거리대에 있던 애들은.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창문만 열어놨지 그래도 안에 있었죠. 얘네는 눈 안 맞히고. 근데 다른 애들은 눈 맞은 애들이 정말 걱정스러웠는데 가서 그거 다 털어주고 보니까 하나도 안 얼었더라고요. 그래도 안 디려, 잠깐만 디렸어요. 겁먹고. 그랬다 다시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다시 다 내놨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희 이쪽은 저기 이게 북경기 쪽이라 굉장히 추워요. 다른 데보다 좀 추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길이 그렇게 조금 들어서 다른 분보다도 1, 2도 밑으로 내려가도 저희는 노숙을 좀 시킨답니다. 다른 분들이 영하 1, 2도에 이제 1, 2도까지 있다. 그럼 저는 2, 3도까지 있어요. 그리고 산간지방이나 뉴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영하 2, 3도 간다 그러면은 영하 5, 6도, 7도 영하 그렇게 간다고 봐요. 여기는 산간지방이고 산밑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하 3, 4도 간다 그러면 전 드려요. 여기는 6, 7도 갈 거니까 영하. 그때 드리고 영하 1, 2도 간다. 1, 2도 정도만 간다 그래도요. 저는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영하 3도에서 4도까지는 간답니다. 그 2도 정도를 저 충분히 2, 3도 더 올라갈 거를 계산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은요, 추워서 얼려 죽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용기 나가지고 너무 용기를 부려가지고 가끔 얼어 죽는 아이도 있어요. 저번에는 저희가 첫 추위 때 여기가 뉴스나 방송에서는 영하 7도, 8도, 9도, 10도 나간다고 할 때요. 저희 이쪽은 더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싹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창틀에 3단 다이 있잖아요. 3단 다이. 거기에 이렇게 쭉 놨던 그 다이를 하나 까먹고 안 드린 거예요. 그거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쪽에 하나 있었던 거를 생각을 못 했는지 그 추위가 막 10몇 도, 막 영하 10몇 도 이렇게 간 거가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방에 환기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러고 가봤더니 다이가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 다육이가 한 10대 개
정도 싹 샤베트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아이들은 그 이제 거의 소품이고, 이제 그렇게 뭐, 오래 키우고 이런 아이들은 거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마디바가 제가 한 3년 키운 애가 있었어요. 마디바가 좀 거기는 소품은 아니고 그 밑에 칸에는 좀 중품 이상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싹 얼은 거예요, 밑에 칸에서. 근데 그 밑에 칸에 있는 애들은 한 중품 정도 됐는데 그 애들은 한 2년에서 3년은 저랑 같이 있었던 애들이라 이 다육이 로제트 층수들도 되게 좋았고, 이번 뭐 한 해 동안도 그냥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다가 굳혀지고 막 이런 아이들이었어 가지고 요번에 걔네들이 이제 얼어서 죽었을 때 제가 그때는 좀 그거는 좀 아까웠어요. 근데 다른 층에 있는 애들 소품이고 뭐 오래 같이 안 있었던 아이들이라 그렇게 그냥 그래 쿨하게 보내고 또 뭐 고기 채울 만큼 또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오래된 아이들, 오래 같이 있고 잘 굳혀지고 물도 잘 들고 막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얼어가지고 요번에 좀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드릴 때. 저는 그게 그 다이가 6개 있어요. 6개. 근데 다 드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 빼먹은 거를 생각 못하고. 그래서 그게 이틀 만에 발견을 했어요. 너무 늦게 발견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뭐 추위 더위에 용감하다 보니까 이 다육이들이 조금 희생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없진 않아요. 뭐 오는 비 다 마치고 그렇게 키우거든요. 저는 그 장마 때도. 근데 이번 장마는 2023년도 장마는 진짜 길어도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중간에 좀 들였었어요. 그래도 올해 작년에 2023년도에는 무름으로 보낸 애들도 몇 있고요. 예, 세, 네 명, 네다섯 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대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아이들이 그런 취약한 날씨에 힘들어하고 못 견디냐면요, 제가 느낀 겁니다. 봄에 뭐 따로 이 화분에서 이 화분으로 옮겨줬어. 그랬는데 그 애가 뿌리를 이제 막 내려가지고 이제 연한 뿌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장마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연한 뿌리들이 무름이 시작되지, 이 안에서도요. 그리고 이 로제트도 이 밑에 뿌리부터가 벌써 정상이 아니니까 여기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취약한 날씨에 자기네들이 이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대개가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한 달이나 2달 정도 뭐 이렇게 넉넉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뿌리가 내린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가 있잖아요. 로제트를 보면 이제 뿌리 내려서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네. 이거 느껴져요, 우리가. 꽃님들도 다. 근데 느껴져도 이제 막 뿌리 내린 애가 악조건을 만나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겨울도 이 아이도 지금 이 소인제금도 얘가 지금 완전한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수간을 다 열지 못한 상태에서 애가 겨울을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뭐 이 화분 이 한 군데에 심어진 채로 1년 되고 2년 된 애들이 말썽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 화분갈이 너무 자주 해줘도 애들이 면역 기능이 자꾸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떨어질 때 아직 회복을 다 못했을 때 이제 악조건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악조건이 계속 순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분갈이를 자주 해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는 화분 가리를 해줄 때 진짜 조심해. 지금 1월달이라 얘네들을 지금 식재해주고, 지금 요 안쪽에서 관리를 해주면 봄 같은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햇빛 들고 조금 밖에보다 따뜻하고 이러면 얘네들이 뿌리 내림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봄을 만나면 얘네들이 이제 뿌리 성장과 자리 잡는 때 엄청 왕성한 활동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여름을 그 장마를 만나야 저는 얘네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이 가장 분갈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월달에 해도 3, 4, 5, 6월 6월이나 7월에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5개월 정도가 얘네들 뿌리 내리고도 남죠. 그렇게 자리를 잡아줘야, 넉넉히 자리를 잡아줘야 그 장마를 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하고 다음 달까지는 이 분갈이 하면 되게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때 분갈이들을 하시고, 너무 늦게 해서 5월달 막 이럴 때 분갈이 한 애들이, 특히 다육이들은요, 그런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분을 다 털지 않고 빨리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덜 털고 자기 뿌리를 어느 정도 살린, 그 흙에서 살린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자리를 잡고, 급하게 자리를 잡고 악조건을 만나면 탈이 없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월달 6월달에 해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뿌리를 거의 살려서 거의 연탄가리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농장에서 흙이 너무 많으면 그게 또 습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뽑아서 그냥 심는 게 아니라 한 이만큼 흙이 들어있다면은 농장 흙은 요만큼만 남기고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여기는 뿌리 내린 흙 그 자체에서 털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실뿌리들은. 그런데 그 실뿌리들은 최대한 얘한테 뿌리의 식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뿌리가 몇 프로 남은 거잖아요.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도 얘네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만큼만 잘라버리고, 뿌리째 잘라버리고, 이만큼을 흙재 그대로 묻은 채로 살려서 심으면 빨리 땅에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해준 아이들이 한 번도 말썽이 안 났던 것 같고, 말썽 났던 애들이 이제 이렇게 탈탈 털고 새뿌리 낸다고 다 뜯고 이렇게 심은 애들이 악조건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꽃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수다 한번 떨어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